네, 반갑습니다. 화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풀어볼 명조는 식신격입니다. 월지가 식신입니다. 월지가 식신이라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이 일단은 재를 만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식신이 재를 보게 되면은 식신 생재해서 부하게 됩니다. 부자로 살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 또 좋은 거는 식신이 살을 만나게 되면은 식신 제사라여 또 귀하게 됩니다. 또 식신을 다시 만나도 이상이 없고요. 또 비견이나 급제를 만나도 이상이 없습니다. 식신은 만나서는 안 되는 기운이 있죠. 바로 인입니다. 편인이든 정인이든 식신은 만나면은 식신이 깨져버립니다. 생일은 일은 일단은 우리가 식신은 먹는 신이니까,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단은 풍요로움을 뜻하는데 풍요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도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대체로 운에서 월지가 식신인 사람이 운에서 인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터전이 자꾸 깨집니다. 여자인 경우는 이렇게 자식들과 연이 없어지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자궁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식신도 대단히 중요한 길신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좋은 것과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이 이를 만나면은 먹고 사는 자리가 깨지는 것이고, 식신이 또 관을 보게 되면은 내 편하고자 명예지기를 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식신이 관을 이렇게 건드리더라도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안 좋은 점은 식신은 길신인데 상관을 만나게 되면은 격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성패로 따지면 패입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리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계속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좋은 변화가 아니고 좋지 않은 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식신 옆에 보면은 변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월지가 식신이든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천간에 뜬 것이 식신이든지 이게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변살이니까 아하. 그래서 월지는 식신인데 천간에 투출한 용신이 살이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다 잡으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떤 명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명조입니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리학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이분이 쓰신 책 번역은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해서라고라는 분입니다. 우리 근대 중국의 명리학자들 중에서 거의 대표적인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위쪽에 보시면은 요게 좀 잘못됐네요. 1900이 아니고 1886년생입니다. 청나라 때의 청나라 말의 사람이다. 청나라 말에서 중화민국 그 초기 사람입니다. 그래서라고인데 이분이 이제 쓰신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번역책도 있고요. 또 직접 쓰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책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자평순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평진전 평주도 있고요. 적천수징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천수보주도 있고 조화 원약 평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공과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남기신 이런 서적들 덕분에 후대에 명리학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안타까운 것은 자평수원에서 용시를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서 남겨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렁설레하고 있죠.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괜히 이분이 그걸 건드렸다 싶기도 합니다. 정말 명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남겨놨지만은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열심히 본 결과 이분의 생각 자체가 본래의 원문하고는 다른 쪽으로 가 있었다. 그래서 뭔가 이분이 착각을 좀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쭉 양력에 대해서 한번 대충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명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서라고요. 집안은 명문가 집안입니다.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사주명조하고 똑같이 대단히 불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문가에 태어났지만은 이분이 13살, 14살 부분에 한마디로 집안이 파탄이 나고 의지할 곳이 없던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일찍 모친을 잃었고요. 또 이 사주대로 어린 시절부터 이것저것 잔병치레가 엄청 많았던 분입니다. 한마디로 병약했던 분이죠. 그나마 조금 괜찮아질 때가 14살 이후로 조금 공부를 해서 상선대, 제가 보니까 이 상이 학교란 뜻입니다. 학교에 글 쓰는 사람 이렇게 근무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좀 나오고요. 사주 보시다시피 운이 조금 좋아질 때 이때에 갑오대부터 이렇게 해서 전개로 좀 진출을 했는데 성공한 거는 거의 없고 전부 다 좀 파란이 많았습니다.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제대로 된 것이 없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오래 사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63살에 무자년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가 돌아가실 그래서 죽는 해를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집었다 해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명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월 병화입니다. 식신격이죠. 자, 식신격인데 천간에 투출한 것은 따지면은 이렇게 임수살이 투출했습니다. 그래서 살이 투출해서 이것도 치고 이것도 치고 있습니다. 살이 재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정화가 하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살을 양인급제가 합해서 완전히 재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확실한 지금 문제거리를 하나 도출시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신자반합신재, 신진반합, 신진반합 이렇게 하면서 뿌리가 다 있습니다. 살이 토출했는데 살의 뿌리가 너무 깊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은 왕세로 따지면 왕합니다. 왜냐하면 진월이거든요. 봄에 태어난 그래도 병화입니다. 인월 병화는 왕하고 묘월 병화는 왕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봄 기운이 완연하고 화기운으로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우리 임묘진에서 사오미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태어난 시점으로 따지면은 막 이렇게 녹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나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왕한사주다. 자, 또 좋은 점은 식신을 쓰는데 좋은 부모를 만났다. 자, 조상도 좋은 부모를 만났다. 일지는 재니까 저득도 있다. 시지도 역시 재니까 자식득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화 일간이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이게 근인데 이거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뿌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화기운이 하나밖에 없는 이 뿌리가 얻어맞고 있더라. 그러면서도 살이 엄청 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절명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다라는 걸 단박에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밖에 없는 뿌리가 얻어맞고 있고 또 천간에 살이 투출해 있는데 살이 아주 왕성하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기운이 천간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것은요. 이렇게 화기가 뿌리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신진합해서 전부 다 이렇게 수기운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요. 신자진 수국을 짜버리면요. 일간의 뿌리가 하나밖에 없는 게 얻어맞으면서 화기가 잘못하면은 전부 다 날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초년의 운을 보시면은 자, 방부터는요. 이게 좋죠.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실제로 따지면은 해수가 좋고 자수는 패가 나고 축토도 식신을 쓰는 사주에 상관이 왔고 식신이 정관을 만났으니 이 시절이 최고로 안 좋죠. 그래서 이분이 60세째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지만은 살아 계셨다 하더라도 이 대운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주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천간을 보시면은 살이니까 그죠? 관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을 때를 따지면은 간목이나 을목은 역시 진중에 을목이 있으니 다 용신입니다. 요때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진토가 있는 중에 미토를 만나면은 바로 식신이 상관을 만난 꼴이 되면서 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에서 진토가 신금, 재를 만나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병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이런 문제, 난제들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고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나가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사람 없고 독불장군식으로 그래서 늘 어려움에 겪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정유가 이분 인생에서 그나마 가장 안정됐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천간에서 정임합합니다. 그래서 양인이 완전하게 잡히고요. 지지는 진유합에서 식신이 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자리를 잡았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술대운은 실제로 따지면 되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수가 들어와서 진술충 다시 한번 더 하면서 신자진 수국을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감명을 했더라면은 무자년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간에 무토가 떴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 말은 제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좋으나 지지에서 자수가 오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면은 이분은 뿌리가 술토에 있지만은 이렇게 뿌리가 근본적으로 충하고 있고 여기서 신유술로 흐르는 중에 해자축, 자수가 특히 들어오게 되면은 왕한 자수의 그 다음에 수기운에 의해서 전체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더라. 그래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난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조짐은 보면은 무자가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정해져. 이때부터 조금씩 보이지 않았겠는가. 그 이유는 대운방이 신유술로 흐르는 중에 해자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일대기를 보면은 이때 아니면 이때 이렇게 했는데 61, 62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 60세째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답은 대충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해가 무조건 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시 봐도 제가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명리학자,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기에 익은 명리학자인 동해 설악오의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